자, 그러면 미나의 리벤 프리뷰쇼 미나리 이제 올림픽 이후의 후반기 시작하겠습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미나리 하는데 즐겁게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인지라 좀 조금은 좀 진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나리 들어가기 전에 미나리에서 제가 순페이비 TV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야구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그 못딴 부분에 대해서 뭐 야구인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고 또 팬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야구가 자꾸 관심 밖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당분간 좀 플레이를 좀 진중하고 진지하고 뭐 가던 세레머니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정말 실력이 향상돼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으로 야구 팬들에게 보답을 하면서 프로야구가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 팬들이 이 후반기 시작을 외면하면 어쩌나 하고 저희도 좀 노심초사하면서 이 3연전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또 비도 내린 곳도 있었고요. 또 3경기 모두 치르지 못한 팀들도 있는데 우선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대부분 한 달 정도 쉬었던 10개 팀 경기가 모두 치러졌습니다. 먼저 LG가 2경기를 모두 가져갔고 KT가 시리즈 수입패를 당하면서 순위 변동이 있었고요. 삼성은 2경기 치르면서 1승 1패 백정현 선수가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평균 자책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키움이 아주 어렵게 후반기를 시작했는데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했고요. SSG가 2패를 당한 채 목요일 경기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하나의 경기 마지막 목요일 경기 치르지 않았는데요. 기아는 수요일 경기에서 7대1 상황에서 7대7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선두권 싸움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KT가 전반기를 1위로 마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번에 키움과의 3연전에서 시리즈 수입패 그리고 이제 순위까지 단독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거 우선 바꿔서 LG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LG가 지금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서건창 선수를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2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호 선수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켈리 선수와 수아레 선수를 내고 좀 2승을 했는데 이게 투타에서 엄청난 전력이 강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SSG하고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2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LG의 행보를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뭔가 LG의 컬러가 바뀌면서 후반기를 시작했다는 게 화요일 경기에도 홈런 2개, 또 수요일 경기 홈런 4방이 나오면서 경기를 시작했고 서건창과 보호가 중심 타선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강력해진 느낌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격에서는 문보경 선수가 지금 뭐 전반기도 잘했지만 후반기 들어와서도 좀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재원 선수가 피처스에서 홈런왕이라는데 밀어서 홈런도 만들어내면서 공격에서 그 정도로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불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부어서 더 활활 타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줬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임창규 선수만 전반기 후반에 보여줬던 그런 스피드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선발진이 너무 탄탄해질 것 같아요. 뭐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이민호 선수도 그렇고 이제 이상형 선수 자투수 이상형 선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원래 LG가 지금 불펜과 마운트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뭐 투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원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반면 KT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어요. 뭐 KT도 어떻게 해보려고 좀 트레이드를 롯데하고 했는데 트레이드의 효과는 조금 미비했고 그거 원인은 지금 쿠에바스 선수와 데스파니 선수가 코비드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움전에 선발 출장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입패를 당했으면 굉장한 타격 같아요. 사실은 KT가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닝 치지 아니면 이게 수입패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수에서 완전히 지금 무너지면서 특히 수비에서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KT가 이 3연패가
올 시즌에 만약에 1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KT는 특히나 화요일, 수요일 경기 실책이 좀 많았고 황재균 그렇죠. 선수가 2경기 연속 실책으로 또 네네.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올림픽을 하는데 그 나이 어린 강백호 선수가 뭐 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한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런 선수가 같은 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위축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물론 그 태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강백호 선수 나이 22살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런 계기로 해서 강백호 선수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강백호 선수는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KT 선수들이 좀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선두 자리를 LG에게 내주면서 이제 주중 시리즈를 마무리했고요. 삼성은 백정현 선수 본인의 최다승 9승까지 올라섰고 또 무실점 호투로 평균 자책점 1위 선수가 됐습니다. 네, 오늘 백지현 선수를 보면서 백지현 선수가 그동안 여름에 약했었는데 한 달을 쉬고 나서 투구하는 모습과 힘이 있을 때는 굉장한 투구를 하고 있구나. 오늘도 뭐 투구수가 81개인데 스트라이크가 뭐 60개 정도가 된 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스트라이크를 투구를 했고 볼의 힘이 빠른 볼의 힘이 타자들이 타석 전체 구속은 141이라고 하는데 체감 속도는 140km대 후반에 빠른 볼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두산이 이겼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산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하지 못했거든요. 3주도 8개를 당하고 백재현 선수는 8개를 3주를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평균 자책점 1위로 등극을 했고 4명의 선수가 제대로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후반기에는 KT의 데스파인의 코에바스가 돌아온다고 해도 당분간은 삼성과 LG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선두 싸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백정현 선수가 이렇게 뭔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선발 마운드의 이음새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네. 삼성이 이번 두산과의 2경기는 1승 1패를 나눠 갖게 됐습니다. 뭐 키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경기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시리즈를 쓸어 담았습니다. 사실 마운드에 공백이 좀 있었는데 최원태 선수가 역할을 잘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최원태 선수가 지금 브리검 선수가 미국에서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최원태 선수마저 무너지면 키움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동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최원태 선수가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경기 시즌 첫 3연승도 노리고 있었고 NC 상대 2017년 이후에 네, 시리즈 수입까지 노렸던 롯데였는데 네. 목요일 경기 사실 연승이 가능했었는데 패하고 말았네요. 너무 아쉬운 경기가 됐죠. 사실은 최영환 선수가 너무 좋은 투구를 하면서 5회까지 1실점으로 맞고 가고 있었고 이대호 선수의 3런, 정훈 선수의 홈런을 해서 4대1로 앞서간 상황에서 6회 말에 투수가 바뀌었는데 그게 진명호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것은 거기에 필승조가 지금 최준영 선수가 있고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날 등록을 한 구승민 선수도 있었고 박진영 선수도 있었어요. 그 선수들은 다 그동안에 필승조에서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진명호 선수는 사실은 경기를 지고 있을 때는 참 좋은 투구를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투구를 하지 못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준영 선수가 목요일까지 투구를 하면 3연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기 위해서 진명호 선수를 냈는데 그러기에는 스코어 차이가 너무 많이 타이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진명호 선수가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박진영이나 구승민 선수를 먼저 내고 그런 다음에 필승조들을 조금 더 최준영 선수를 뭐 3연투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롯데가 이 초반에 잘만 하고 가면 5위 안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요일 경기를 잡힘으로써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4대1로 이기는 경기를 또 NC 다이노스가 지금 주요 선수들이 다 지금 이탈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강한 투수가 나왔으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화요일, 수요일 경기도 이미 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투수 로테이션을 잘못 가져가면서 롯데가 목요일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KT가 3연패를 한 부분만큼 조금 아쉬움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도 KT는 선두권에 있다가 좀 한 단계 내려왔지만 지금 롯데는 5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한 경기 한 경기가 KT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아쉽게 8월에 사실 지난해도 8월에 좋은 기억에 있는 롯데가 네. 이 화요일에 스트레일리 선수가 잘 던질 때 네. 너무 잘 던진다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일리 예. 저렇게 던져주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네. 또 그 작년에도 스트레일리가 하반기에 더 잘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상승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대호도 2경기 연속 홈런, 또 지시환이 데뷔 첫 그랜드슬램, 네, 또 안윤영도 돌아왔고 뭔가 그렇습니다. 재정비가 딱 돼 있는 롯데였는데 네. 이 분위기를 사실 이어가지 못했어요. 네, 사실 쉬운 3연승이 쉬운 건 아닌데 네. 롯데로서 참 목요일 경기는 아쉽게 되면서 2승 1패가 됐습니다. 네. 자, 기아는 이제 7대1 경기 마지막 7대7로 허용을 하면서 1승 1무로 주중 시리즈를 마무리했고요. 목요일 경기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기아 경기를 보면서 야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 같고요. 이게 불펜의 약점이라고 그냥 딱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아니면 불펜의 약점이라기보다는 경기를 너무 느슨하게 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대 1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승조도 좀 아끼고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 컨디션 점검도 하면서 가볍게 경기를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야구라는 것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고 그 또한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비겼기 때문에 엄청난 기아로서는 손실이다. 왜?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승이 그렇죠. 끊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겼으면 8연승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아도 또 롯데도 동력을 받아가면서 또 팬들에게도 굉장한 어필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네요. 네, 이제 후반기에는 연장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기는 경기 그리고 지지 않는 경기 이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작전으로 후반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후반기 첫 무승부 경기가 하나와 기아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 팀을 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주말 시리즈 3연전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선수들 변화도 좀 많고 또 올림픽의 3주 기간을 쉬면서 선수들의 변화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상황과 함께 후반기 예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KT와 LG부터 살펴볼 텐데요. 두 팀 모두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휴식기였습니다. 약점이었던 이루수와 외국인 타자를 함께 보강을 해줬죠. 그렇죠. 호잉 선수가 이제 수비는 믿을 만한 선수예요. 근데 공격에서 키움전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수니까 공격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에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오윤석 선수도 박경수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뒷받침을 하면 될 것 같고 김준태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장성우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어떤 안배 이런 것에 조금은 좀 더 힘이 되지 않겠는가. 또 타격을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데이터를 쓰는 과정도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다. 그래서 KT가 뭐 마음에 데리고 온 선수들이 뭐 딱 감독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요소에서 잘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LG는 이제 보어 선수 첫 선을 보였고 또 서건창 선수가 LG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네. 보호 선수는 타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파워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다, 체구가 힘이 있다.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트라이크 존에만 조금 적응을 하면 지금 첫 안타를 홈런으로 만들어냈는데 더 좋은 결과들 또 그러면서 LG가 4번 타자가 없었고 그동안에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됐는데 보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뭔가 나머지 국내 타자들이 조금 더 의지력이 생기고 또 그 보호 선수를 믿으면서 공격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지금 서경창 선수까지 합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이원재 선수가 다시 홈런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한 지금 강력한 힘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요? 이재원 선수. 제가 감사합니다. 이재원 선수가 그 퓨처스에 올라온 선수들은 이름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재원 선수가 그 미루서 홈런을 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친 타격이 과연 이제 타석에서 조금 더 볼이 빠르고 하는 선수들에게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터득에 가거든요. 타석에 자꾸 들어가면. 네. 그래서 이재훈 선수가 그런 면에서도
보호 선수와 함께 장타력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 또 서건창 선수는 장타자는 아니지만 타석에서 그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줄 아는 선수이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LG가 서건창 선수가처럼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냥 조금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때리고 그냥 받고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조금 더 포진돼 있었는데 서건창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좀 해설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정말 원했던 이루수 그리고 외국인 타자를 두 팀 모두 보강을 하고 이제 후반기를 출발을 하게 되고 적임자를 좀 구한 두 팀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SSG는 외국인 투수 교체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 두 네네. 선수 모두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몽고메리 선수는 화요일 날 5이닝 4실점하고 내려갔고 네. 가빌리오 선수는 우천 취소로 이번 후반기는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꼬메리 선수는 지난 화요일 경기를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예요. 국내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우리 올림픽에서 외국 타자들에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가지고 우리 타자들이 고전을 했는데 그런 유형의 투수거든요. 그런데 투구하는 패턴을 보니까 변화구 비율이 너무 높아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거의 그렇게 투구를 해요. 그러니까 빠른 볼이 140km 후반인데 그러면서 지금 두산에게 덜미를 잡히고 별로 내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러면 몽고메리 선수는 워낙 투구 폼이 까다로워서 뭐 삼성의 선발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가빌리오 선수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좀 평가를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전반기에는 뭐 투구수 제한으로 짧은 이닝만 던졌던 이런 선수들인데요. 이제 후반기 합류를 했고 삼성은 라이블리를 교체하고 몽고메리를, SS는 루비키를 바꾸고 가빌리오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치열해지는 팀들이 있는데요. NC, 두산, 키움 세 팀이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또 공교롭게도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음주, 뭐 약물, 뭐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이슈화돼 있고 각 팀의 전력을 예측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더 지켜보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다행히 키움은 지금 젊은 선수들과 해서 KT를 좀 수입을 했습니다. 3연승을 했는데 사실은 NC는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위기도 많이 다운돼 있고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야수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다 이탈을 한 거잖아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하수목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야수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적응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를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한참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후반기를 좀 기대하게 되는 팀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위권과도 다소 승차가 있지만 롯데, 기아, 한화 끝까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그대로 5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아는 현재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면 브룩스 선수가 대마 혐의로 이탈을 한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지금 대체 선수를 물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엔트리가 확대 엔트리가 이제 되면서 또 선수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손실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강경학 선수가 트레이드돼서 왔습니다만 야수는 뭐 이 강경학 선수 같은 스타일의 야수는 기아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브룩스 선수가 빠진 부분을 그 공백을 하루빨리 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아가 굉장히 어려운 행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롯데는 안중열 선수와 강윤구 선수, 이강준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열 선수는 그동안 롯데가 포수진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군 법무를 하면서 파워, 스피드, 포수를 하면서 안정감 이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안중근 선수가 신장이 좀 적으니까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상비군에서 만났을 때도 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상비군에 만났을 때 중렬아 웨이트 같은 거 많이 해라 했는데 군대 가서 그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힘도 많이 생겼고 타격하는 모습도 다르고 저는 안중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좀 몸이 커지고 단단해져 보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안중근 선수는 완전히 바뀐 예, 느낌. 완전히 다른 대한 선수가 돼서 변화가 왔어요. 됐더라고요. 예,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서 왔고요. 네. 강용구 선수는 롯데가 지금 좌투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선발을 해야 되는 김진욱 선수가 지금 좌투수로 빠져 있는데 그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 이강준 선수는 KT에 있을 때 굉장히 빠른 볼을 던졌어요. 근데 제구력은 좀 떨어졌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잘 데려온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롯데도 빨리 이제 안치홍 선수를 2+2 그 FA 계약을 마치면서 연장을 합의해줬고 바로 트레이드 이제 좀 뭔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 후반기 힘을 보태는 그런 포지셔닝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금 이제 페레즈 선수가 아직 선을 보이지 않았고 하는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좀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타력을 가진 선수가 떨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백영환 선수를 포수이면서 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영환 선수가 이제 주전을 최재훈 선수하고 번갈아 마스크를 쓰면서 페레즈 선수는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장타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성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성근 선수가 단타의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중장거리의 타자 유형이기 때문에 이 세 선수는 반드시 그런 힘을 하나 타선에 좀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화에 새롭게 합류한 페레즈 그리고 백용환, 이성곤 선수도 또 이 하위권 탈출에 어떻게 힘을 보탤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프로야구를 또 안 보다가 보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다 한번 보시고 다시 후반기를 좀 응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이 보시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가장 달라질 팀은 어디라고 좀 롯데라고 보시나요? 오. 네, 롯데라고 보고 롯데가 목요일 경기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5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팀들이 전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롯데는 전력이 빠지지 않았고 지금 공격과 투수력에서 좋은 점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포수가 지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선두권에서는 전 LG라고 봅니다. LG가 지금 정찬은 선수를 내주고 서건창 선수를 영입하면서 보호 선수까지 데리고 와서 이재훈 선수가 지금 공격에 가세를 하면서 선발 투수들만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가 자기 역할만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LG의 행보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 두 팀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롯데가 현재 7위 두산과는 이제 5경기 반차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측하시기에 5위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또 약해지고 있고 롯데는 강해지는 모습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LG는 이제 후반기 짠 했을 때 정말 좀 탄탄해졌다. 그렇습니다. 정말 선두로 올라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후반기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드디어 후반기 KBO 리그 다시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SBS 스포츠 중계 그리고 베이스볼 S 분석과 함께 2021 시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도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